엄마 아까 마트에 갔는데 사람 너무 많더라. 그래도 우리 딸 떡볶이는 해줘야지. 떡이랑 엄마가 치즈까지 샀잖아. 엄마 아까 졸다가 침 흘렸잖아, 책에다. 너네들도 그냥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지? 너무 이해돼, 엄마는. 아우, 힘들어. 어깨도 주물러주고.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꽤 오랜 시간을 지내다 오는데요. 물론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부모님이 모르는 또 속상한 일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다 우리 아이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아이가 말해주는 띄엄띄엄 건너뛴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활을 추측하긴 어렵습니다. 다 알기는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와 나누는 대화가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몰라도 우리 아이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속상한 마음을 그 일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 속상한 일을 겪었을 때 부모님과 나눈 대화가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하원 후, 하교 후에 부모님을 만났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상호작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해서 뭐합니까? 눈맞춤과 스킨십입니다. 우리가 강렬하게 눈맞춤과 스킨십을 해주면 효과적인 몇몇 타이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헤어져 있다 만났을 때예요. 우리 지금 하원 후, 하교 후에 상호작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 만나보면 잘 때 주로 스킨십과 눈맞춤 대화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 연인 관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 종일 각자 할 일 하느냐고 연락 한번 없다가 자기 전에만 전화해서 1시간씩 통화해요. 네, 물론 1시간 정도면 충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 때 아이랑 상호작용하는 그 시간. 네, 너무 짧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가 부모님의 스킨십, 부모님의 눈빛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에 5분, 10분? 너무 짧아요. 그렇다고 1시간을 아이랑 대화를 나누기에는 그러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건데요. 바로 언제? 아이가 하원 또는 하교 후에 오래 헤어져 있다 만났을 때 강렬한 눈맞춤과 스킨십을 해준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아이 키에 맞춰주는 거예요. 약간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팔을 크게 벌려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 아이가 오면은 안아서 냄새 맡게. 아우, 머리카락 냄새, 팔꿈치 냄새, 아우, 이 냄새 엄마 너무 맡고 싶었어. 저는 냄새 맡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안아서 냄새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스킨십으로 유도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안기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멀리서 누구야 하고 이름만 크게 불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을 맞춰주면 되고요. 아이들이 연령이 높아지면 이름을 불렀을 때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뭔가 싫은 티를 내는 거죠. 뒤로 대충 안기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억지로 포옹을 하기보다는 누구야 부른 다음에 하이파이브 가볍게 주먹으로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딸 한 다음에 어깨 동무 이런 것도 괜찮죠. 그리고 괜히 그냥 등 이렇게 쓸어주면서 눈을 마주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래 헤어져 있다 만났을 때 하원 또는 하교 후 부모님이 퇴근 후에 아이를 만났을 때 눈맞춤과 스킨십을 해주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하원하고 집에 오면 눈맞춤, 스킨십 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킨더조이 줄까? 포도 씻어줄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먹어? 포도 먹어? 이렇게 부모님이 정해주는 것보다는 포도 씻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센스 중요하겠죠? 유치원 친구 얘기도 궁금하고 숙제도 좀 꺼내라고 잔소리하고 싶지만 일단 집에 오면 숨 좀 돌리게 짧게라도 좋아하는 걸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놀이터 얘기도 하고 게임 얘기도 하고 정할 거 없으면 포켓몬 주제가라도 틀어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저녁에 떡볶이 해주려고 떡이랑 단무지 사놨어 이러면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저녁이 막 꽉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된다. 간단한 그냥 간식만으로도 우리 엄마 역시 집에 오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많네. 이렇게 아이들의 감정을 전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일과를 간단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어떤 피드백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소통이에요. 엄마는 너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너랑 대화하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오늘 마트에 갔는데 진짜 사람 너무 많더라. 엄마 아까 잠깐 졸려서 잤는데 책에다가 침 흘렸어. 엄마 요리하다가 여기 손가락 비었어. 그냥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아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까 마트에 갔는데 사람 너무 많더라. 그래도 우리 딸 떡볶이는 해줘야지. 떡이랑 엄마가 치즈까지 샀잖아. 엄마 아까 졸다가 침 흘렸잖아 책에다. 너네들도 그냥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지? 너무 이해돼 엄마는. 아우 힘들어. 어깨도 주물러주고. 엄마 여기 요리하다 아까 아야 했어. 우리 아들도 그때 아야 했지. 어디였지? 여기 아야 했었지. 아팠지. 엄마랑 우리 아들이랑 다 우리 조심하자. 어때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 우리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 하나하나 쫓아가서 참견하고 해결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알 수도 없거니와 안다고 해도 부모님이 다 해결해줄 수 없겠죠. 결국엔 우리 아이가 스스로 나의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정서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감정은 요동치죠. 하지만 그 이전에 편안한 상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정서 조절 능력, 어떻게 길러질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전환해본 경험, 부모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함을 느껴본 경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기관에서 일어난 일은 부모님이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또 해결해 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영역,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속상함을 느꼈을 때 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견뎌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맞춤과 스킨십, 아이가 좋아하는 이야기로 전환시키기, 부모님의 일과를 전하면서 소통하면서 사랑까지 확인시켜주기. 제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실천하신다면 우리 아이들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학교 생활, 유치원 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내리사랑 부모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훈육 수업부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